그럼 고수님은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버리고 어떤 좋은 습관을 만들어서 이 저평가된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계실지.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주식 덕후의 투자 공식. 가치 스타일 코스피의 개 전략을 세워라. 코스피의 개요? 예. 멍멍이? 멍멍이 맞습니다. 그 독 맞습니다. 이 미국에서 이게 처음 나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예, 다우의 개라고 해가지고 오. 다우존스 종목 중에 주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못난이가 된 그러한 종목들을 다우의 개라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만 골라서 투자했더니 수익률이 좋더라. 그게 바로 다우의 개입니다. 자, 1957년부터 해서 2003년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우의 개의 수익률이 연 14.3%였습니다. 그때 당시 다우 지수가 연 11% 상승했으니까 1년에 3%포인트 이상 높은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개념을 통해서 한번 구성해 볼 수 있는 게, 코스피 시장에서 많이 빠졌는데 그로 인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종목을 우리가 코스피의 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아,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저평가 가치주에 투자하면 된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가치 투자 연구를 오랜 기간 해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연구를 위해서 2001년부터 해서 꾸준히 이제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많이 해왔어요. 제가 초창기에 연구했던 자료입니다. 2004년 말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뽑고 2005년의 수익률이에요. 요 보시면 왼쪽에 수익률이 극단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때 당시 이제 100종목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100 몇십 프로 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게 고 PBR 종목이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비교가 될 정도로 거의 뭐 20%? 30%? 예, 그때 당시 종합주가 지수가 거의 50% 가까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보면은 이때 당시 고 PBR 종목은 수익률이 나쁘고 저 PBR 종목은 수익률이 좋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계속 확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해서 저 PBR 종목을 수익률 추적한 게 지금 화면상에 나오고 있는 수익률 곡선이고요. 이 수익률 곡선 보시면은 바로 이게 나의 길이구나. 예, 그것을 이제 순간 깨달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 덕후의 길.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강남에 갔다. 그러면은 그 강남에서 사람들을 보면 이게 강남 스타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홍대를 갔다. 그러면은 홍대 스타일만의 그 느낌이 있습니다. 힙한 느낌. 그런 것처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보게 되면 그 종목 스타일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가치 투자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을 가지고 종목을 뽑는 걸 가치 스타일 투자라고 하고요. 그 중에 배당 수익률 기준으로 해서 뽑은 가치 스타일 전략을 코스피의 개,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배당 수익률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궁금하시죠? 네. 예, 이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요? 예. 한국거래소 사이트에서 그냥 배당 수익률로 검색을 하세요. 그러면 해당 페이지가 바로 눈앞에 보이실 겁니다. KRX 페이지가 좋은 게 그 화면 안에서 배당 수익률 순으로 정렬을 할 수가 있어요. 클릭하면. 이게 3월 20일 기준. 네. 3월 20일. 우리나라 증시 대폭락한 그 주 아닙니까? 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때 배당 수익률이 5%가 넘어가는 종목 수가 282개. 엄청나게 많죠. 282개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지금 예금금리 1%보다 높은 종목은 뭐 카운팅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다우의 개를 활용한 코스피의 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긴장하시고,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 순으로 쭉 뽑은 다음에 그 종목들을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꾸립니다. 한두 종목이 아니고 많은 종목. 예, 적어도 최소 10종목 훨씬 이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1년이 지나면 또 똑같은 작업을 해서 종목을 뽑아서 다시 포트폴리오를 꾸리고 이것을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로 코스피의 개의 효과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어렵지 않은데 실제 해보세요 하면은 못 하십니다. 오늘 방송 보는 분들은 아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이트 이거 서버 다운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그만큼 저희 시청률이 잘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한 10% 이상. 믿습니다. 이렇게 고배당 포트를 정리했을 때 수익률
이게 저도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네. 테스팅을 해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2000년 연말부터 해서 2019년까지의 수익률이 1864%. 1864%. 네? 예. 거기에 이제 배당 수익률은 또 제외.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물론 기간이 그렇게 짧진 않지만 그래도 그 정도 수익률이라면 강남 아파트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어떡해, 이거 꼭 해야 되네. 그런데 그렇게 쫓아오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한 번씩 꿀렁거릴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을 1년에 한 번만 바꿔야 되나요? 아니면은 6개월에 한 번, 분기별로 한 번 이렇게 바꾸면 안 되나요? 또 연구를 한 게 있죠. 2년에 한 번씩 바꾸는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꼭 떨어집니다. 1년에 한 번씩 바꾸는 게 2년보다는 낫고요. 1년보다는 6개월, 6개월보다는 3개월, 3개월보다는 한 달.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매매 주기가 짧아질수록 거래 비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나 또는 1년에 한 번씩 거래하시는 게 좋고, 만약에 매매를 잘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바꾸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코스피의 개 전략으로 수익을 보신 사례가 있는지. 예전에 2000년대 초반 경동제약이라는 종목을 발굴했고, 이 종목의 배당 수익률이 5 내지 7%였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배당 수익률이 짠돌이 배당이었어요. 배당도 높고 퍼도 낮고 PBR도 낮고 해가지고 들어갔는데, 이 종목이 2005년에 난리가 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올랐죠? 이게 워낙 쌌었으니까, 예, 한풀이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수익률은 얼마나? 중턱에서 팔고 오. 다른 종목으로 갈아탔습니다. 약간 좀 아쉽지 않으셨어요? 미련은 좀 남아있죠. 하지만 다른 거에서 그만큼 수익을 보셨으니까. 예, 다른 거에서 그만큼 수익을 봤습니다. 또. 이 종목 말고 조금 이제 시간을 좀 앞당겨서 네. 2009년으로 와보도록 할게요. 그때 엄청 왠지 다 저평가돼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금융위기 지나고 바로 그 최저점 부분이었잖아요. 그땐 그냥 아무 종목이나 휘저어도 저평가된 종목, 그냥 배당 수익률도 그냥 눈 감고 잡아도 엄청나게 높은 시장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계양전기라는 포트폴리오였어요. 2008년 연말 기준 배당 수익률이 4.1%. 예. 수익률은 이제 2008년 연말에 사서 2009년 연말에 팔았으니까 대략 80 내지 90%. 제가 갑자기 부럽게 시작했어요. 포트폴리오 전체로 보셔야 된다는 점. 이게 10개면은. 예. 혹시 김남희 앵커님은 종목 수 몇 개로 접근하세요? 저는 좀 많이 들고 있어요. 오. 지금 한 10개는 되는 것 같은데? 10개. 다들 놀라시네? 저 같은 주식 초보가 10개를 가지고 지금 못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10개는 아주 좋은 겁니다. 아, 그래요? 종목 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최소 10종목에서 100종목까지는 가지시는 게 100개요? 좋다.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그 10개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상장 폐지됐다. 그럴 경우에는 순식간에 손실률이 마이너스 10%입니다. 타격이 엄청 커요. 하지만 종목 수를 많이 늘리게 되면은 수익률이 차분해질 수 있고, 그래야지만 수익률이 제대로 우러납니다. 개인적으로는 50종목 내지 한 20종목 그 사이, 그 종목 수가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당 수익률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가치 투자 기준을 가져와서 정교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세요? 그럼요. 저는 언제든 관심 있죠. 어떻게 할까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고수회전 이성수를 검색하세요. 이게